자, 반갑습니다. 아까 예- 아까 얘기한 대로 6시 반에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6시 반에 지금 한 몇 분 늦었는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나폴리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마지막 배당 변경될 때까지 고민을 변경될 줄은 모르고 고민하다가 때마침 나폴리 승 배당이 올라가길래 올타커니 하고 딱 2배가 되길래 나폴리 승과 미럴 언더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 운이 좋았죠. 설마 배당이 바뀔까? 왜냐면 마엔 쪽으로 배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일반 승이 배당이 바뀌길래 바로 냉큼 언더랑 이제 묶어갔기 때문에 좋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흐름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는 뭐 J리그는 분석 결과를 공개만 해드렸고, 아까 뭐 그 야구 2월 된 거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지로나부터. 자, 오늘 라리가 리그 경기 라리가 4경기에 이제 잉글랜드 리그컵 그리고 이탈리아 FA컵까지 7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코파리베나 이런 다른 경기들은 어, 애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갑니다. 자, 빌바오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빌바오가 최근에 성적이 안 좋습니다. 4연패, 리그 3연패, 챔스까지 하면. 그리고 지금 득점이 3경기 잠깐만요. 3경기네 3연패. 친선 경기 빼고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챔스 포함 3경기. 그리고 빌바오는 지난번에 퇴장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좋진 않습니다. 지금 수비 퇴장.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도 아직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물론 지로나가 1무 4패로 너무 안 좋긴 해요. 득점도 2득점밖에 없고. 그래서 빌바오가 그래도 이제 한 4경기 만에 리그 3경기 만에 이길 확률이 크긴 한데, 왜냐면 지로나가 뭐 그전에는 뭐 득점도 별로 없고 실점도 많긴 했지만 지난번 영향이 좀 크거든요. 레반테전. 왜냐면 빌바오도 퇴장이 있지만 지로나가 수비에만 2명 퇴장이 있고 뭐 청대 차출로 빠진 선수들도 있고 거기다 공격에 기존의 부상자들 하면은 이거는 빌바오 승 갈 수밖에 없다. 빌바오 승에 전 니코 윌리엄스가 출전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지금 완벽히 결정이 아니라서 만약에 출전한다. 그러면 또 마인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로나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 전에 퇴장 전에도 이제 비아레알한테 0대5로 지는 거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 뭐 연패를 탈출하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탈출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빌바오도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에스파뇰하고 발렌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2시 때 경기인데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렌시아 상대로 홈에서 3연속 무승부. 그러니까 발렌시아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성은. 그리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좋아요. 물론 발렌시아하고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라서 초반이기도 하고 그런데 홈에서 3승 무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발렌도 성적이 나쁘진 않으나 원정 성적만 보면 안 좋습니다. 2번에서 2번 다 졌고 무득점에 7실점. 다만 발렌시아는 딱히 결장이 크게 없고 에스파뇰은 이제 공격에 페레밀라 3골 넣고 있는데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아마 지난 마요르카전 퇴장 때문에 얘가 아마 다이렉트 퇴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경고 누적이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건데 다이렉트 퇴장이나 이번 경기까지 결장을 하면은 그래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홈의 에스파뇰이라 모른다. 그리고 발렌도 보면은 홈에서는 잘하거든요. 뭐 빌바오 2대0, 헤타페, 뭐 소시. 근데 바르시아한테 0대6도 크고 우사수나 0대1도 큰데 뭔가 발렌이 에스파뇰 상대로 3연패 할 것 같진 않아요. 에스파뇰도 마요르카전, 뭐 오사수나전 다 한 골 차였고 AT전도 사실 역전승으로 이긴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발렌시아가 더 좋아 보인다 이 느낌은 아니에요. 홈 원정 차이가 있고 뭐 에스파뇰이 공격의 결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선수 비중이 막 많이 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평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골을 많이 넣어서 그렇지. 그러면 뭐 굳이 발렌시아 프렘보다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찍는 게 맞다. 그리고 이 경기는 언어보는 좀 패스할게요. 발렌시아 흐름은 언더인데 에스파뇰이 오버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다득점 무승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그냥 무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 그다음 울버햄튼하고 에버튼 이게 리그컵 즉 카라바오컵이죠. 자 지금 울버햄튼이 리그에서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꼴찌죠 꼴찌. 에버튼은 딱 중간에 걸쳐 있고 지난번 리버풀전도 한 골을 넣었고 지난 리그에서 울버햄튼한테 3대2로 이겼습니다. 즉 이겼던 전적이 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선제골도 먼저 넣었고 그러니까 두 팀이 득점이 점유율이나 슈팅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리그컵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뭐 비중이 높은지가 중요한데 뭐 다음 뭐 리그 경기를 둘째 치더라도 뭐 좀 비슷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게 32강이거든요. 울버햄튼은 딱히 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희찬도 이런 리그컵이면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에버튼도 보면은 여러 선수가 골을 나눠 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이 뭐 지난번 홈에서 졌다고는 하지만 뭐 상성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울버햄튼이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 너무 성적이 안 좋잖아요. 지난번 리즈전도 선제골도 넣었는데 역전패를 당했고 해서 이 경기는 리그컵인 만큼 어쨌든 리그에서 전패를 하고 있지만 웨스트햄을 잡았던 전적 리그컵에서 그리고 에버튼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패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길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울버햄튼이 에버튼 프렘 받았으면 에버튼 프렘 갈 텐데 하필 울버햄튼이 프렘 받아서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AC 밀란부터는 쭉 가도록 할게요. 이게 리그 경기면 사실 어느 보러 갔거든요. 근데 리그컵이기 때문에 뭐 연장 그런 부분까지 연장이 있었나 이게 바로 승부차기로 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AC 밀란하고 레체 오늘 유일한 이제 이탈리아 컵 대회 같은데 자, 일단 상성은 10승 1무로 압도적으로 좋아요. AC 밀란 레체 상대로. 근데 이게 또 리그 경기가 아니고 컵 대회다 보니 일단은 그런 변수가 있을 수는 있죠. 레앙이 지금 계속 뭐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플리시치가 지금 리그에서 3골이나 넣고 있고 레체 같은 경우에 리카르도 소틸이 지금 명단이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밀란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 첫 경기 크레모네한테 질 때도 사실 슈팅, 유슈팅, 점유율은 다 앞섰고 지금 그 이후에 3연승을 때문에 단 한 골도 안 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레체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리그컵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3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고 레체는 첫 경기 비겼지만 나머지 3경기 3연패 그리고 아탈 원정은 4실점 그리고 홈에서 AC 밀란 2실점 뭐 칼리알리한테도 뭐 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무리 리그컵 변수가 많아도 AC 밀란 승 저는 마인까지 봅니다. 어차피 1마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레체가 변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뭐 AC 밀란이 홈에서 크레모네한테 지는 경우는 아니고 아마 1대1로 비길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제 변수가 생긴다면 뭐 레체가 선제골 넣어서 결국 AC 밀란이 뭐 동점골을 넣어서 뭐 연장을 가든 승부차기를 가든 그래서 어느 번은 좀 애매합니다. 배당 대비 5번은 AC 밀란이 다득점 못하면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 그냥 승에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리버풀하고 사우스햄튼 자 이 경기도 리그컵입니다. 자 리버풀이 뭐 1위고 사우스햄튼이 지금 울버햄튼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데 일단 상성도 보면은 지금 리버풀이 한 8연승 홈에서 9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
뭐 로테를 돌린다 한들 리버풀을 잡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사우스햄튼이. 리버풀이 딱히 뭐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물론 리버풀이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거든요. 뭐 홈에서 본머스전 2실점, 뭐 원정에서도 2실점, 또 최근에 모든 경기 4경기 연속 다 1점 차기 때문에 뭐 번니, 아스날, AT, 에버튼. 근데 결국에는 득점이 꾸준하고 언제든 다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고, 사우스햄튼은 이제 그 뭐냐 같은 일부가 아니잖아요. 저 이제 뭐냐 아까 그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 2부에서 19입니다. 2부에서 2부는 24개니까 그래도 이제 19이면 하위권이죠. 하위권. 그래서 1부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챔피언십 팀한테 잡힐 확률은, 물론 챔피언십 팀에서도 저번에 뭐 변수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정도의 지금 흐름 갖고는 리버풀을 잡긴 너무 어렵습니다. 뭐 상위권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챔피언십에서 사우스햄튼이 지금 원정에서 그 노리치전, 그리고 그 리그컵 그때는 또 실점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 와포드나 헐시티한테도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을 내줬기 때문에 아무리 뭐 리그컵, 뭐 노리치전, 그리고 어디였지? 다른 한 팀, 아무튼 좀 하이 팀하고의 경기에서도 이제 실점 없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마 3부 팀일 거예요. 근데 리버풀은 안 되겠다, 제 기준에. 아무리 로테를 돌려도 리버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고, 또 다음 경기 리그 일정 크리스탈 원정, 그리고 갈라타 원정을 가지만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크리스탈이나 뭐 갈라타 원정도. 물론 크리스탈이 좀 빡셀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걔네도 이제 멤버들이 좀 많이 빠졌고, 갈라타도 실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첼시 원정이 좀 빡셀 거라 생각을 하고, 요거는 가볍게 그냥 리버풀이 이길 것 같아서 리버풀 승. 배당이 1.08밖에 안 돼요, 일반 승이. 그래서 요것도 1마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인 보는 게 맞다, AC 밀란처럼. 굳이 이제 뭐 변수를 노린다, 변수가 나올 것 같다 하면 언어 보러 가야 되는데, 과연 사우스햄튼이 리버풀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최근에 그 역대 전적에서도 보면 물론 가끔씩 득점을 하긴 했어요, 최근에. 근데 무득점 경기가 훨씬 더 많았고, 리버풀의 득점 여부에 따라 저는 언어보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보 배당이 좀 애매해요. 뭐 확실히 어느 쪽이 낮거나 높거나 이러지 않고 완전 비슷하진 않은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언어보. 이런 경우는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리버풀이 홈이고 다득점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최근에 보여줬던 스코어를 보면은 오버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만은, 사우스햄튼이 한 골만 넣어준다면 저는 오버가 가깝고, 사우스햄튼이 골을 못 넣는다면 언더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결론은 리버풀 승 마인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나머지 라리가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이제 레반떼 레알 마드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컵대회 아니에요, 이건 리그 경기입니다. 라리가는 오늘 다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레반떼 같은 경우 지금 레알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3대3 21년도에 비긴 적도 있고 잡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은근히 레알 상대로 조금이라도 최근에는 좀 비빈 적이 있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안 좋진 않고, 지난번 지로나전 4대0 대승을 거뒀죠. 왜냐면 지로나 이제 2명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전에 이제 베티스 2득점, 그리고 바르샤한테도 상성에서 몇 번 그 좀 비빈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잡을 뻔했는데 역전패 당했잖아요. 뭐 자책골까지 해서. 그런 거 보면은 2부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뭔가 홈에서는 그래도 쉽게 안 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적중시켜준 그 베티스전, 사실 그 경기도 슈팅은 엄청 밀렸거든요.
근데 전반 초반에 빠른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비겼다. 만약에 한 골 넣었거나 골 빨리 못 넣었으면 베티스한테 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슈팅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로나전도 사실 퇴장이 어느 정도 도와줬다고 보고, 레반테의 성향을 보면 지금 거의 오버입니다. 오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지난번 에스파뇰전 뭐 무실점 하긴 했지만 항상 이제 최근에 한 골차 승부가 많았고, 그리고 또 원정에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얘네가 지금 전승 중이긴 한데 뭐 바로 다음 경기 뭐 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AT 원정 조금 빡셀 수는 있어서 좀 이기고 있다면은 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롯데를 돌려서 다음 AT전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배당을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레알 승 1.25, 배당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승이라도 갈만하고, 마행과 언오버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2.5를 줬으면 당연히 오버를 갔을 거죠. 레알 승 보면서. 근데 3.5를 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레알이 대부분 한 골 차긴 하지만 실점이 적거든요. 이제 한 골 이상 준 경기가 없습니다. 어떤 경기는 또 무실점 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레반테가 홈이고 레알 상대로 조금 비볐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득점한 경우가 더 많았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레알 승 보고 뭐 3대1 스코어가 나오든 뭐 3대2가 되든, 갑자기 뭐 지난번처럼 뭐 3대3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고 2대2 무승부가 나오든, 다득점으로 봤을 때는 오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오버가 마헨보다 배당이 좀 더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일단 레알 일방은 승 보고, 만약에 레알이 비길 경우 아니면 뭐 이겨도 근소한 차 2대1로 이기면 뭐 일반 승만 해주면 좋죠. 그래서 레알이 변수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는 건 마엔보다는 오버를 가는 게 맞다. 왜냐면 마엔 갔다가 비기거나 털리면 결국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까지 생각하면 오버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 레반테가 뭐 1대0으로 이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것까지 생각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자, 마지막 경기 세비야하고 비아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본다는 얘기예요. 오버 다득점으로는.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갈 때, 자, 세비야하고 비아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야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비야가 상성에서 조금 더 좋긴 한데 지금 순위는 비아레알이 좋죠. 그리고 아까 그 레알이 지금 오전 전승인데 일단 레반테가 좋은 거는 결장이 없긴 합니다. 레알은 지금 수비 쪽에 몇 명이 부상이 있잖아요. 뭐 아놀드, 뭐 맨디는 아예 나오지 못했고 리디거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공격 미드필더 쪽에 아예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레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원정이라는 변수 그거 빼고는 이제 없다. 상승도 살짝 조금 걸리고. 자, 세비야 비아레알 마저 하자면 비아레알이 득점도 실점도 다 좋습니다. 세비야는 실점이 득점이 거의 가깝기 때문에 득실도 비아레알보다 안 좋은데, 일단 비아레알이 홈에선 3전 전승인데 원정 1무 1패입니다. 그럼 세비야 입장에서는 해볼만 한데 세비야도 아직 홈승이 없거든요. 오히려 원정에서 이제 2승을 했지. 자, 근데 이제 공격에 한 명 부상이 있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수비 그리고 공격에 이제 모레노도 부상 의심, 그리고 아유세 페레스도 지금 부상 중이고, 그리고 뭐 청대 차출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페페하고 뷰캐넌이 계획까지 이 세 선수가 거의 골을 지금 대부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미카우타제도 있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걔가 이제 리옹에서 넘어왔잖아요. 지금 비아레알이 보면은 득점은 그래도 홈에선 꾸준했지만 원정에 대한 득점은 좀 불안합니다. 토트넘전도 자책골, AT전 무득점, 셀타전도 사실 한 골밖에 못 넣었고, 그래서 세비야가 초반에 이제 실점도 많고 좀 그러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 지로나, 엘체, 알라베스 전부 다 다득점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 빼고 본인들이 다 이제 멀티골을 넣었고 한 경기 빼고 다 오버입니다. 그래서 비아레알 그래도 뭐 진다 한들 최소 1득점은 해주지 않을까 해서 이 경기 무승부를 보느냐, 뭐 세비야가 홈이니까 세비야 프렌을 보느냐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엔 배당이 비아레알로 빠지는데 원정이라 비아레알로 빠질 정도까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난번 셀타비고전도 결국 뭐 슈팅 차이도 오히려 밀렸고 선제골 넣긴 했지만 점유율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극적으로 골을 넣어서 이제 셀타가 이제 비기긴 했는데 비아레알의 원정 사실 지난 오사수나전도 운이 따라줬죠. 승무패도 2월 될 뻔했는데 오사수나 퇴장과 함께 막판에 이제 두 골을 넣었고 비겼어도 아마 2월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미카우타제 한 골 넣고 게에더 한 골 넣어서 이제 역전을 한 건데 슈팅은 당연히 많았죠. 전반 퇴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세비야 원정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요새 득점력으로 볼 때는 완벽히 뭐 이런 경기 무승부를 간다기보다는 앞에 무승부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요거는 언오버 또는 승패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비야가 홈이기 때문에 세비야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프렌. 그리고 만에 하나 비아레알이 이기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거나 두 팀이 어쨌든 뭐 득점을 못 넣을 팀이 아니고 세비야는 최근에 다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고 비아레알 원정 승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세비야가 지더라도 무득점으로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언오버 배당이 동일하지만 오버 가야 된다. 그러니까 1순위로 좋은 건 세비야 프렌이고 만약에 세비야가 프렌이 못 나왔을 경우 생각하면 비아레알 승까지 봤을 땐 오버다. 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갈만한 게 그래도 있다. 배당이 적더라도 가야 될 경기 가야 되고 마인 노릴 경기 노려야 되고 고배당 노릴 경기들 뭐 잘 나눠서 묶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질문 있나요? 질문 받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질문 받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하고 저는 이따가 한 9시쯤 그쯤에 다시 올 수 있으면 잠깐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